자동차 번호판이 8자리로 늘어납니다.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충북의 장애아동 실종자가 최근 5년 8명에 이릅니다. 수색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한일 갈등의 불똥이 농식품 수출로 번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문이 주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조은누리양 실종 사건에서 보여준 이례적인 대규모 합동 수색 작전은 실종자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조은누리 실종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장애아동 실종자를 따져보니 5년 동안 충북에만 8명이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조은누리를 찾으려는 경찰과 군, 소방 인력들이 끝없는 행렬을 이룹니다. 여기에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 단체까지 그야말로 합동 작전입니다. 11일 동안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거의 6,000명. 수색 지형이나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연인원 100명대에 불과했던 한 실종 사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조기 발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색 규모가 천차만별이니 조양처럼 실종자 모두가 생還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5년 사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충북의 실종 장애 아동만도 8명에 이릅니다. 그 부모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진작에 빠른 대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실종 장애인분들의 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지난 2015년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는 비교적 출동이 시급한 장애 아동과 치매 노인만 추려도 2,400여 건. 경찰 인력은 최대치로 동원해도 조양 수색 전체 인력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동시다발적인 모든 실종 사건에 총력 투입하기도 어렵고 나머지 절반을 감당한 군 인력은 임무 수행 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건에 따라 인력을 지원할 뿐이어서 실종자 수색 규모는 그때그때 다른 것입니다. 타 지방청에서도 충북청과 군과 어떻게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발견을 하게 되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경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조은누리양 실종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은 음성에서 실종된 86세 노인을 찾느라 또 일주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조은누리양 수색과 발견에 공을 세운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소속 박상진 상사가 경찰 표창을 받았습니다.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오늘 박 상사에게 장기간 실종자 수색에 적극 참여해준 군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또 경찰은 수색견 달관이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불똥이 농식품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위 수출국인 만큼 충청북도와 기업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주문이 크게 줄어드는 등 일부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충청북도의 대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7,754만여 달러, 우리 돈 941억 원을 넘습니다. 농식품 수출액의 36.5%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로 2위인 미국의 3배 이상인데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7월을 전후해 이 분야에도 조금씩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량의 70%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는 들깨기름 생산업체의 경우 주문량이 평상시의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1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현재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대표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김치도 신제품 출시 논의가 무기한 보류됐고 방울토마토도 주문량이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 농가도 하반기 수출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죠. 일본으로 수출을 나가다가 일본으로 수출이 안 돼 버리면 이걸 국내로 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소화량이 안 되죠. 지자체 담당자들과 농업인, 농식품 수출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런 징후 때문입니다. 검역 강화 등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대비해 수출국 다변화를 기본으로
각종 지원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정상 운영이 회복될 때까지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를 일부 유예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 농협의 대출 융자 관계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현황을 취합하는 한편 의견을 종합한 세부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이스타항공 일본 노선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청주 삿포로 노선과 청주 오사카 노선을 각각 다음 달 5일과 6일부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 중단은 일단 10월 26일까지로 예정됐고 이스타항공은 9월부터 일본 예약 수요가 감소해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관광용 수상 비행기가 제천 청풍호에서 운항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제천 청풍호 기반의 수상 비행 회사인 주식회사 NF에어에 오늘자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위한 운항 증명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수상 항공기를 활용한 관광 비행 목적의 소형 운송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고 운항 증명을 받은 NF에어는 육지가 아닌 물에서 이착륙해 관광 비행을 하는 첫 항공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도 빠르면 이달부터 청풍호와 월악산, 소백산 등의 비경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만큼이나 버려지는 반려동물 또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자주 발견되는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고속도로 주변인데 반려동물 휴식 공간과 유기된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등장했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한쪽에 반려동물만을 위한 조그만 휴식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간단한 놀이도구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무엇보다 반려동물 전용 공간 확보가 이용객들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얘네도 장시간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휴게소를 왔는데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저희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고. 반려동물 휴게소에는 또 8마리의 강아지들도 함께 있습니다. 모두 충주 반려동물 보호센터에 있던 유기견들로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도로공사 등은 반려동물, 특히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함께 설치하고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워지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에 앞서 올 초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신축 이전에 유기동물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법률 상담센터도 개설하는 등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지원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분양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주시가 반려동물의 또 새로운 그런 전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12만여 마리로 입양은 4분의 1 정도만 이루어졌고 13% 정도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 가까이는 자연사나 안락사에 맡겨지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부여받으면 지금보다 한 자릿수가 늘어난 8자리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자릿수 하나 늘린 게 뭐 대수냐 하시겠지만 모든 게 자동화된 세상이다 보니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하루 평균 차량 150여 대가 번호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신차가 좀 줄고 노후차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후차 이제 번호판 바꾸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앞이 2자리인 이 7자리 번호판은 이달 말까지만 발급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앞이 3자리인 8자리 번호 체계로 변경됩니다. 7자리, 8자리 번호판 모두 통용되지만 현재 운영되는 차량 인식 카메라는 7자리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공공시설에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 8자리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 차량이 5,000대입니다. 농수산물로. 그래서
차후에 이제 세 자리 번호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8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 시설. 공무원이 샘플 번호판을 들고 다니며 8자리 번호판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편 사항이 생길까 봐 저희가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혼란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여기는 해보시니까 어때요? 잘 안 되는데요. 돈이 들다 보니 민간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시 자체에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보조 좀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죠. 8자리 번호판 시대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민간 참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가 오늘 청주 복대중학교와 충주 충일중학교 등 3개 고사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초졸과 중졸, 고졸로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에는 914명이 응시해 87.55%의 응시율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전의 한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보훈교육지원청의 장학사도 해임했습니다. 충북의 현직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상당고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모 지구대 소속 경위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